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 팀이 있다. 한때 프리미어리그를 뒤흔들었던 아시아 최고의 스타가 이제는 그라운드 위에서 자신의 그림자처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화려한 기록들 사이에서 얼음 위를 스치는 칼날처럼 차가운 한순간이 나타났고 시즌 전체는 물론 월드컵의 꿈까지 끊어버릴 뻔했다. 골도 아니고 어시스트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 하나의 태클이었다. 그 태클 하나로 경기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수백만 명의 팬들이 숨을 멈췄다. 그리고 그 태클은 단 몇 초 만에 한 나라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장면이었다. 손흥민, 이제는 단순한 선수 이상의 존재다. 그는 지난 10년 넘게 한국 축구의 자존심이자 상징이며 대표적인 얼굴이었다. 유럽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모든 시선을 사로잡고 수많은 수비수들의 악몽이 된 선수다. 하지만 MLS, 레프크 유니폼을 입은 지금 이야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팀은 이기고 있다.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스코어만 보면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수 있다. 6승 1무의 기록은 완벽한 출발처럼 보인다. 하지만 축구는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내부에서는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결국 그 순간이 찾아왔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공 하나. 위고 요리스의 사소해 보이는 실수. 공은 마치 의도된 것처럼 중앙으로 굴러갔다. 그리고 그곳에 손흥민이 있었다. 한 번의 터치, 한 번의 시선. 그의 골잡이 본능이 깨어났다. 그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했다. 그의 앞에는 공간이 열려 있었다. 기회가 보였다. 그리고 골이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축구의 가장 잔인한 면이 드러났다. 한 선수가 달려들었다. 망설임도 주저함도 자비도 없었다. 공을 향한 태클이 아니었다.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아론 살라자르, 이전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름이 순식간에 경기의 중심이 되었다. 그 태클은 다시 봐도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다. 더 이상 축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계였다. 경기와 폭력의 경계, 경쟁과 파괴의 경계, 한 장면과 비극의 경계였다. 발목이 조금만 잘못 꺾였다면, 무릎이 몇 도만 더 돌아갔다면, 충격이 조금만 더 강했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8강은 없었을 것이다. 우승도 없었을 것이다. 그저 끝이었을 것이다. 만약 그 불길이 터져버린다면 가장 먼저 타버릴 사람은 바로 손흥민일지도 모른다. 순위표만 보면 레프크는 완벽하게 돌아가는 기계처럼 보인다. 6승 1무, MLS 전체가 경계할 수밖에 없는 무패 행진이다. 하지만 축구는 여러 겹의 드라마처럼 단순한 숫자로 모든 이야기를 설명할 수 없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균열이 서서히 퍼지고 있다. 레프크의 대부분 승리는 압도적인 경기가 아니라 팽팽한 접전 끝에 나온 결과였다. 전술 역시 전문가들로부터 계속해서 분석과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스스로를 옥죄는 전술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인터 마이애미는 여전히 기복이 심하고 밴쿠버 화이트캡스는 조기 탈락 위기에 흔들리며 결과적으로 레프크가 거의 유일한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승리를 이어가는 팀 안에서 가장 큰 스타인 손흥민은 점점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다. 최근 3경기 연속 평점은 평균 수준에 머물렀고 영향력도 미미해지며 더 이상 팀의 중심이 아니다. 팀은 계속 승리하고 있지만 그들의 핵심은 점점 조용해지고 있다. 그리고 마치 쌓여온 모든 문제가 폭발할 순간을 기다린 것처럼 그 장면이 등장했다. 위고 요리스의 사소해 보였던 실수가 결국 불씨가 되었다. 공이 손흥민에게 향하자마자 상대 선수 6명이 그의 앞에 벽처럼 서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이야말로 슈퍼스타가 차이를 만드는 순간이다. 손흥민은 가속하며 공간을 찢어냈고 기회가 열린 문처럼 나타났다. 단 한 번의 터치만 더 있었다면 골이 될 수도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다. 하지만 축구는 항상 영화 같은 결말을 허락하지 않는다. 뒤에서 아론 살라자르가 달려들었고 그 태클은 누구나 다시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공을 향한 태클이 아니었다. 전혀 컨트롤이 없었다. 오직 손흥민의 지지 다리를 향한 위험한 태클이었다. 그 순간 전술도 점수도 의미를 잃고 모든 것이 운과 운명의 문제가 되었다. 각도가 조금만 어긋났다면 발목이 부러지고 무릎이 망가지며 월드컵이라는 가장 큰 꿈이 순식간에 끝날 수도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파울이 아니었다. 그것은 역사를 이어갈지 아니면 그 역사에서 사라질지를 가르는 위험한 경계였다. 만약 그것이 단순한 위험한 파울이라고 생각했다면 당신은 아직 빙산의 일각만 본 것이다. 손흥민에게 그런 태클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어떤 선수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깨우는 장면이다. 그는 선수에게 가장 취약한 부위 중 하나인 아킬레스건을 밟힌 경험이 있다.
그는 월드컵을 앞두고 안아골절로 얼굴이 크게 손상되며 쓰러진 적도 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며 회복될 수 있지만 그라운드에 쓰러져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기억은 잠재되어 있다가 비슷한 순간에 다시 되살아난다. 그리고 그 순간이 실제로 일어날 뻔했다. 월드컵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다. 하루하루, 한 시간씩 다가오고 있다. 손흥민에게 지금의 모든 경기는 외줄 타기와 같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위험한 태클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장면 이후 그의 반응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다. 손흥민은 거의 즉시 일어났고 그의 눈빛은 단순한 선수의 것이 아니라 큰 사고를 피한 사람과 같았다. 그는 아론 살라자르에게 달려갔지만 싸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에는 현대 축구의 아이러니가 담겨 있었다. 프리미어리그를 정복한 아시아 최고의 스타조차도 거친 태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상대보다 7살 많고 경험도 풍부하며 수입도 수백 배일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를 보호해주지 못한다. 축구는 결국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영웅이 희생자가 될 수 있는 냉혹한 전쟁이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했다면 그 파장의 크기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이 장면은 경기장을 넘어 거대한 파장이 되었다. 한국 팬들은 분노했고 SNS는 들끓었다. 폭스 스포츠 같은 주요 매체들도 이 장면을 빠르게 보도했다. 짧은 시간 안에 수십만 조회수가 쏟아졌다. 해외 팬들 역시 국적과 팀을 떠나 이 논쟁에 참여했다. 많은 이들이 심판의 판정이 지나치게 관대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이들은 손흥민이 그렇게 감정을 드러낸 것에 놀랐다. 그러나 그 반응이야말로 상황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부안가, 탈렌시아, 델가도 등 동료들이 손흥민을 보호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불공정함에 반응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질문이 제기되었다. 왜 레드카드가 아니었는가? 왜 피해자인 손흥민이 카드를 받아야 했는가? 이런 위험한 장면이 가벼운 처벌로 끝난다면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다음에는 누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 결국 남는 것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불안감이다. 손흥민 같은 선수조차 안전하지 않다면 과연 누가 안전한가? 축구는 열정의 스포츠지만 영광과 비극 사이의 경계는 매우 얇다. 손흥민처럼 실력과 명성, 영향력을 모두 갖춘 선수조차 이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면 과연 누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축구는 언제나 열정과 헌신, 그리고 기적 같은 순간들의 스포츠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때로는 단 한 번의 잘못된 태클이 모든 것을 깨닫게 만든다. 영광과 비극 사이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얇다는 사실을 말이다. 하지만 그 태클 장면에서만 이야기를 멈춘다면 가장 위험한 본질을 놓치게 된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순히 아론 살라자르의 태클이 아니라 손흥민을 둘러싼 팀 시스템 전체에 있다. 손흥민이 강하게 마크당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는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매주 그런 상황을 겪어왔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분명하다. 당시에는 항상 그를 풀어줄 연결고리가 있었다. 삼각 패스가 있었고 그의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하는 동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해리 케인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 연결이 없다. 타이밍 맞는 오버래핑도 없다. 그의 움직임을 읽어주는 선수도 없다. 손흥민은 압박 속에서 공을 잡고 고개를 들지만 눈앞에는 고립된 공간뿐이다. 순간의 플레이로 승부하는 공격수가 그 순간을 만들 수 없는 시스템에 갇혀 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결정적인 기회가 없다. 위협적인 슈팅도 없다. 예전처럼 수비를 찢는 폭발적인 돌파도 사라졌다. 슈퍼스타가 자신의 팀 안에서 억눌리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시한폭탄이다. 핵심 선수를 살리지 못하면 공격력뿐만 아니라 그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게 된다. 연계가 없으면 손흥민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2명, 때로는 3명의 수비수와 직접 맞서야 한다. 그럴 때마다 위험은 더욱 커진다. 방금의 태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타 선수를 계속해서 위험구역에 두는 시스템의 결과다. 앞으로의 도전은 더욱 거세다. 다음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크루스 아술이다. 이 팀은 강할 뿐만 아니라 조직력도 뛰어나다. 이런 팀은 실험적인 전술로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레프크가 지금 방식을 유지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패배 예고다. 조직적인 팀을 상대로 연결이 끊기면 공격 자체가 막힌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답은 간단하다. 변화 아니면 붕괴다. 레프크는 무리하게 점유율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경기를 내주고 기회를 노려야 한다. 공간이 생길 때 비로소 손흥민의 무대가 열린다. 그때 그의 스피드는 진짜 무기가 된다. 다음 오스틴 원정 경기는 첫 번째 시험대다.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 방식이 중요하다. 결국 그 태클은 하나의 경고일 뿐이다. 더 무서운 것은 시스템이 스스로 스타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이다. 축구에서는 보통 상대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위험한 것은 자신의 방식이다.